서울 양평고속도로 재개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기자회견은 전진선 양평 교수님의 기자회견문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진선 양평 교수님의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평 군수 전진선입니다. 예, 오늘 제가 아신 바와 같이 지난 20일 날 청와대에서 발표했던 우리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재개와 관련된 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을 하고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재개 기자회견문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적극 환영하며 13만 양평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본 사업이 양평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부의 로드맵대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시와 광주시를 거쳐 양평구를 연결하는 수도권 동부 지역의 핵심 교통망입니다. 이는 교통 체증 해소는 물론 우리 양평군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사활이 걸린 핵심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본 사업이 중단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겪은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사업 재개를 위한 집회와 현수막 개천,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강화시가 포함된 최선의 노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우리 군 역시 정치권과 국토부,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리 군에 IC가 없는 예타한 말을 고집하며 국민들을 시리에 빠뜨렸으며 이를 정치 쟁점화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재개를 가로막았고 급기야 2차례의 특검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평의 지역 정서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고 지역 경제 또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일 발표된 대통령실의 결정은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국민들의 마음을 녹이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정부는 기존 논의된 2개의 노선을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경제성과 주민 편의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이기에 매우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국가 정책 사업이지만 노선 결정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인 양평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사업 재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될 때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에 국민들의 염원이 양평군의 이익이 되는 강화 IC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향후 우리 군 동부권과 홍천 지역으로의 노선 연장을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는 광역교통망의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양평군은 앞으로도 13만 국민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신 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대위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그리고 정치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교수님께서 직접 주셔야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씩 순서대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동철. 뉴스팩 김동철 기자입니다. 시장님 이제 선거가 딱 70일 남은 것 같아요. 시장님 활동이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지금 그 현장과 SNS상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민주당 그 이재명 돌풍이 거센 가운데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서너 곳이 국민의힘 강세라고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장이 그렇고 또 안산시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이 강세 지역이라는데 뭐 거의 비슷하지만 양평이 있습니다. 이에 이제 그 시장님께서는 그 재선 의마 의지, 확실한 재선 의마 출마 의지와 또 당선이 되신다면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로드맵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그동안 군정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침 바와 같이 저는 군의회 의장을 거치면서 군정을 많이 배웠고 또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4년 동안 했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선이 된다면 고속도로가 더 확실하게 아까 제가 기자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양평 국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또 정부 로드맵대로 좀 더 신속하게 추진돼서 우리 국민의 경제적인 문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태복 기자. 네, 경인일보 장태복 기자입니다. 해당 사업은 노선 변경에 따른 정치적 논란으로 중지된 적이 있는 사업인데요.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했으나 언제 정치권이 노선 갈등을 좀 재점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때 군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군 주민들의 합의로 도출된 노선이다라는 군이 확보해 놓은 주민의 목소리일 것 같은데요. 추 정치권의 정쟁 재점화 대처 방안이나 주민 갈등 관리에 대해서 군의 지금 구상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정부에서는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 타당성을 다시 조사하라는 또 대통령실의 요구가 있었던 걸로 언론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때문에 곧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 큰 기대를 하고요.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속도로 재개 추진 범대위에서 서명운동을 61,042명이라는 그러한 그 선동을 받아서 또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양평군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늦었지만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그 기자문 발표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면은 우리 국민의 이익이 되는 그런 도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이 재개 중단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양평군에는 반드시 강화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 후에도 지난 3년 동안에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많은 국민들은 강화시가 반드시 된다는 것은 한 목소리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경기TV 종합뉴스공장 소연입니다. 사업 재개에 따라 지역 개발 기대와 함께 난개발 및 환경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평구는 개발과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주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예타안이 발표되고 또 국토부안이 만들어질 때 했던 얘기들이 예타안보다는 국토부안이 감을 건너지 않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는 더 잘 지켜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늘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조사가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개발과 환경 훼손은 사실은 또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훼손되지 않도록 또 국민들이 잘 보존하는 또 국민의 생활이 편한 그런 것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플라이브 신순부입니다. 두 가지 좀 듣고 싶은데 그 노선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기존의 두 개의 노선을 바탕으로 해서 원점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서 이제 군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예전에 민주당에서 IC가 있으면서 양서면 종점 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두 안이 절충이 된다고 하면 그런 형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수용하실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가 이게 장기적으로 군수님은 이 노선이 홍천 지역까지 연결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봤는데 현재 이 국도 6호선 상황을 봤을 때 고속도로가 홍천까지 연결되면 양평군에 그리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 첫 번째 말씀 답변을 드리면 이제 그 논란이 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에 IC가 있으면서 정동리로 가는 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양평군 형편을 아시는 분 같으면 그런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강화면에서 정동리로 가려고 하면은 국수리 지역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 훼손이 이건 뭐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을 물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것이 정동리로 가야 할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는 주택 지역입니다. 당시 논란이 됐을 때도 정동리 주변에 약 700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다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그 탑처럼 교각이 아주 우뚝 서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청원도 당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지금부터 그것이 안 된다는 말을 먼저 할 이유는 없겠지만 타당성을 조사할 때 반드시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저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고속도로가 길어졌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동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현재 6번 국도의 교통량이 적어져서 그동안에 고속도로 주변의 상가 지역은 많이 조금 황폐해졌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상가를 가진 분들하고 주민들의 생활은 또 절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도 고속도로가 금문리까지 이렇게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동부 지역 분들은. 그래서 동부 지역 사람들도 고속도로로 서울 가고 싶다 이런 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의 문제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모은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예. 정몽달 부장님. 네, 정명들 기자입니다. 그 정부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발표는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경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중 한 분인 이제 한준호 의원이 SBS 그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앵커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그 양평 국민들은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IC가 있는 그 고속도로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원안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원안 이제 저쪽 정부에서 이제 예타 통과된 그 노선에서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한준호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제 그 원안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속내는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양평군에서 그 정부 그리고 이제 국토부 이쪽하고의 앞으로의 어떤 그런 점에서 좀 심도 있는 그런 거를 좀 할 준비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지난번에 한준호 국회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 국민으로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당시에도 했었고 본인이 예탄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했던 것도 저도 봤습니다. 뭐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대통령실에서 두 안을 원점 기본으로 해서 어째서 재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지 그 한 개인의 의견을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도 참고해서 앞으로 대응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BS 예. 문덕진 기자님. 네, 군수님께서 이 강상면 종점을 외치신 이유는 강화 나들목 때문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 예비 후보들도 양서면 원안에서도 강화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약에 타당성 조사해서 양서면 종점으로 결정이 되고 강화 나들목 설치가 된다면 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하실 의견이 있으신지 아니면 수용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동안에 민주당이 했던 그 당시에 고속도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속도로가 꺾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강화면에 IC가 있으면서 다시 양서면으로 종점에 그 JCT가 간다면 그 고속도로야말로 꺾인 고속도로가 됩니다. 과연 그런 고속도로를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아마 제시할지 양평군을 잘 모르는 분들의 얘기라는 정도로 저는 폄하하고 싶습니다. 예. 외뉴스 통신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번 재개 결정이 이제는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 이제 정치적 논란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군수님, 이제는 실제 착공과 완공까지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또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지자체 간 책임 있는 그런 구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는 그러한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은 정치적인 논란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었고 우리 양평군에 이익이 되는 노선을 저희들은 얘기를 해왔고 지금도 저는 양평군에 이익이 되는 노선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역할을 많이 강조하시고 또 역할을 또 감안하셔서 우리 지자체 의견을 들으라라는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님의 그 의도와 우리 군의 어떤 그 방향은 같다라고 보고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다. 우리 의견을 우리는 제시를 하고 또 이 사업은 국토부가 주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 우리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을 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김정 기자. 네, 김정 기자님.
네, 경인주제뉴스 김지현 기자입니다. 저기 혹시 국토부에서 발표나기 전에 국토부에서 양평군에 어떤 사전 연락이나 이런 게 혹시 전혀 없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사업 재개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노선을 검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양쪽 노선이긴 한데 지금 군수님은 어느 쪽 노선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역 주민한테 어떤 노선이 도움이 강화 IC를 빼고 어떤 노선이 양평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첫 번째 질문은 뭐 전혀 얘기 없었던 겁니다. 뭐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에서 IC를 빼고 어느 노선이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논의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IC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고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정체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글로 가는 거지 뭐 두 노선을 가지고 군에서 이리저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한국글로벌뉴스 박수영 기자입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 중에 몇 번이고 양평을 모르니까를 말씀을 강조하셨거든요. 예. 서명부도 받았고 여러 가지 부분 예탄을 했는데 이 전에도 IC냐 JC냐 가지고도 말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라면은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 IC에 맞는 예탄을 국토부에 아주 자세하게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제안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 알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 부분을 명확히 보여주신다면 양평군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예. 이 사업이 중단되기 전에 노선을 타당성을 조사할 때 이미 우리 양평군의 의견은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도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그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양평군을 많이 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권 논란이 되면서 양평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양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도 강화 IC가 있으면서 원래 예탄이 종점이었던 중동리로 간다고 하는 것은 지도를 당장 보셔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을 건너가는 길이가 한 4, 5km가 될 것 같고 또 국수리 지역이라는 도심 지역을 지나야 되고요. 또 중동리로 가가지고 이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글로 간다는 것은 그걸 조직한다는 것은 진짜 양평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양평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좀 예민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에 그 변경안으로 돼 가지고 폐지까지 왔던 그 내용이 결국은 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전에 그 강화 IC를 빼고 직접 연결되는 저 위쪽으로 북쪽으로 연결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화로 내려게 되면은 기역자로 니은자로 꺾이나 이렇게 완전히 꺾이는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초창기 안을 가지고 밀어붙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지 그거에 대한 말씀.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혀 저희 생각도 안 해봤고 재개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두 안을 참작해서 원점에서 내놓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인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판단해 오셨겠지만 이 예타가 통과됐던 고속도로가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단되는 것은 이게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행정행위다 이것은 국토부의 행정행위였는데
우리 양평군의 의견을 저에 전달하는 행정행위였습니다. 문서로다가. 근데 그것이 그 와전돼서 그 특정인의 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단된 것은 정치적인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의 이 큰 결정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감안하고 이제 새롭게 생각하자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예. 네, 이원정 부장님. 양평시민공장 용수입니다. 2023년 7월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 장관이 이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그 이후에 이제 범대위가 구성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6만 1,042명 서명부가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가 정책 사업이지만 양평 국민의 의견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원점 재검토 이후에 범대위가 또 가동되는지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그 서명부 작성 당시 일각에서는 뭐 행정력 동원이 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십시오. 예. 아직 제가 범대위하고는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범대위 의견을 들어보고 범대위에서 활동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지 지금 정부에서 뭐 예탄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원점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의견들이 미리 만들어진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얘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예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시작을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뭐 나중에 얘기하신 분은 뭐 생각 이렇게 잘 판단해 주십시오. 예. 네, 한국일보 윤명수 기자인데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은 두 가지 노선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한 부분이고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들은 앞선 노선을 지금 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우리 군수님은 예타 이후에 우리 별도로 작성된 추진된 노선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양평군의 행정 행위와 민주당의 정치 행위 둘 중에 하나 싸움이 될 텐데 또다시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원하는 대로 만약에 추진된다면 이를 수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면 그 이후에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의견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만약에 원안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을 믿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신한뉴스 오태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가 사실 이제 행정적 문제에서 이제 정치적인 논란으로 빠지면서 상당히 수렁으로 빠졌다 다시 지금 이제 행정 절차로 돌아왔다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지방선거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지금 맞물리면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고 또 지방선거가 끝난 후라도 어떤 거대 여당이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또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군수님이나 이제 국민들의 상당히 확고한 어떤 신념이 일단은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양평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할 계획이신지 상당히 그 외부적인 논란을 어떻게 뒤덮으면서 갈 건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양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양평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평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 또 양평의 지리적 입장이 어떤 것이고 고속도로가 났을 때 IC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올 것인가를 잘 설명하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논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복되는 말씀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이 마무리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재개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할 수 있는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국민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 재개 관련 양평군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분께 감사합니다.